PVC, PP 이런 부분들하고 또는 에폭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폭시 부분하고 일단 이제 플라스틱 종류, 석유 기반의 기타의 모든 플라스틱 종류들을 경도를 각각 틀리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돌가루 또는 뭐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걸 외국에서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수입을 해가지고 천연색으로 그래 하는 게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그럴 때는 좀 고급스러운 염료를 하셔야지 싼 염료를 하면 싸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조잡해서 실패하게 돼요. 미술할 때 보니까 고급 염료를 사용하면 확실히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싼 염료를 사용하면 싸게 보이고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도 역시 색깔을 환상적으로 고급으로 다양한 색깔로 염색을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회색과 하얀색 일변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섞어서 시멘트도 이제 진짜 다양한 환상적인 색으로 금색도 있고요, 은색도 있고 메탈 소재도 있고 그거 섞어가지고 환상적으로 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실내 장식에 제가 시멘트하고 자갈 모래를 이제 입자 크기를 각각 틀리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래뿐만 아니라 일반 자갈, 외국에서 수입한 형형색색의 자갈을 입자 크기와 또 다양한 알갱이 형태로 또 가루 형태로 만들었고 결합을 해준다고 그걸 하나의 판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가루 정도 해주면 잘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심지 구조를 또 다른 합성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심지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멘트가 일단 잘 달라붙기는 합니다만 거기다 일단 경화제 본드식으로 이렇게 경화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섞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판을 만들어서 실내 바닥이라든지 또는 벽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아예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산업 현장에 배달해주는 이런 방법도 수치 그렇게 사이즈를 따라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가루도 섞어도 괜찮아요. 잘 녹슬지 않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하고 나서 그걸 갖다 다시 또 반짝이 섞어도 상관없어요. 반짝이도 저도 미술할 때 씁니다. 반짝이는 시멘트 돌판에 쓰는데 시멘트하고 저게 금속가루 돌판에 그것을 만든 것에 결합을 해가지고 할 때 그때 반짝이 써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에폭시 코팅을 다시 해준다든지 코팅을 해가지고 외부에 어떤 오염을 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도 저는 뭐 외부 외장재로 사용할 때는 건축 외장재로 사용할 때는 이거 에폭시 할 필요 없고 실내 할 때는 좀 에폭시 같은 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하는 것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예술품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PVC, PP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은 에폭시도 괜찮아요. 알갱이 가루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균일하게 서로 섞어줘 갖고 이렇게 단단한 경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 특성을 따라서 이따 플라스틱 종류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종류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줘 가지고 균일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뭐 돌가루나 그 다음에 스틸 각종 금속 계통의 가루나 알갱이에다가 코팅을 좀 한다든지 이거 섞어서 에폭시 코팅도 괜찮고 뭐 다른 코팅도 괜찮아요. 코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결합해주는 방법도 있고 가루 형태를 균일하게 서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몇 대 몇 있지 않은 회사에 원하는 아크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릴도 있기 때문에 PVC, PP하고
아크릴 또는 뭐 이렇게 합성섬유, 그 다음에 뭐 우리 에폭시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단단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각 특성이 뭐 투명도가 높다든지 뭐 각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구현을 해서 창문을 만든다. 창문이라든지 이런 식탁에 현재 유리를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 저도 유리를 빼고 유리 차가워서 손이 따가웠는데 차가워가지고 이게 좀 그런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하는데 싸고 대리석 그 식탁에다가 딱 얹어놓고 그냥 사용하고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렇습니다. 재단해 주니까 그냥 편하더라고요. 재단해서 팝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경도를 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든다든지 뭐 모든 산업 현장 이게 뭐 제품과 결합한 그 가전 제품 또는 산업기계 모든 이런 플라스틱 종류가 들어갈 부분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 굉장히 단단한 강도를 만들 수 있다. 단단한 강도를 만들 때는 심지 형체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좀 더 단단한 강도와 좀 연질의 강도를 서로 섞어서 만들고자 할 때는 프레임을 단단한 강도의 단단한 경도의 그것을 심지 구조나 뭐 가로 세로 뭐 X자 심지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프레임으로 형태를 만들어 결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금속 소재들을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결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만든 다음에 금속을 위에다 살짝 녹여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일반 이 경도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PVC, PP, 아크릴, 플라스틱 또는 이렇게 에폭시 같은 것을 결합을 해서 이것을 플라스틱, 석유 기반 플라스틱 종류는 다 돼요. 만든 후에 거기다 금속을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적층 구조로 만들어도 되고요. 코팅하고 다시 이렇게 투명으로 덮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금속을 이렇게 녹여갖고 뿌리면 굳혀지잖아요. 그 상태로 해도 된다. 접합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회사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금속가루와 돌가루를 같이 섞어서 균일하게 만들어서 환상적인 아름다운 색도 나올 수 있다. 반짝이도 넣을 수 있다. 저도 반짝이 넣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이렇게 색깔을 다양한 미술품으로 만들어라. 고급 염료 쓰면 고급스럽게 나오고 저접한 염료 쓰면 저접하게 나온다. 뭐 정형적인 무늬나 비정형적인 무늬 또는 추상화 이런 것들 그림 같은 것도 컴퓨터 인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 알갱이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서로 간의 비율을 통해서 미술품을 만들어서 벽에 장식재로 사용한다든지 벽 자체에 뭐 아트월을 만들 바닥재 기존의 장판을 넘어서서 장판을 아트적으로 만들어주는 장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차피 지금도 그런 계통으로 만들어 장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판을 좀 더 아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돌가루와 스틸 뭐 각종 금속 가루를 결합을 해가지고 완성적으로 PVC, PP, 아크릴, 에폭시를 만들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균일하게 조금씩 섞어가지고 완전히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서서히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녹인 다음에 조금씩 투입을 해야 되겠죠. 녹인 다음에 그걸 다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균일한 공정을 거치고 그걸로 이제 창문 같은 거 만들거나 균일한 가구 같은 걸 만들거나 해서 투명도를 원하거나 뭐 경도를 원하거나 그런 또는 또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석유 기반 플라스틱 종류는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유 기반에서 부산물들 나오면 그걸로 이제 기타 다른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음 톱밥을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톱밥을 종이폴파하고도 합해주고요. 또는 이렇게 돌가루
이런 그다음에 각종 뭐 에폭시도 괜찮아요. 에폭시라든지 아니면 PP, PVC 이런 것들을 알갱이 합성섬유를 단단한 알갱이들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결합해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형태의 합판, 새로운 형태의 MDF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렇게 합판 이런 MDF 만든 다음에 코팅을 하는 식으로 원하는 대로 코팅을 하시면 돼요. PVC, PP 아니면 합성섬유로 코팅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녹여가지고 에폭시로 코팅을 좀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내놓으시라. 아니면 석유 석고보드에다가 에폭시 코팅을 한다든지 각종의 PVC, PVC, PP 그다음에 이런 아크릴 부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크릴이 좀 잘 깨지니까 합판에 일반 합판에도 이것이 가능하다. 또는 샌드위치 구조 그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합판 이거 그다음에 이런 PVC, PP 이렇게 결합 제품 그다음에 만든 제품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합판해서 안에다 방음을 한다든지 보온을 하는데 이런 소재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석고보드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고보드 만들 때 현재 석고보드보다는 좀 물에 약하잖아요. 물에 약하고 그리고 화장 안 나는 것도 아니라 그러던데 그 부분을 합성섬유 같은 거 이런 거 원하는 대로 이렇게 PVC, PP 또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든 합성섬유를 좀 석고보드를 좀 단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경도가 틀려진 회사 마음대로 경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려진 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석고보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단단한 석고보드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다양한 코팅을 해줄 수도 있다는 코팅, 에폭시 코팅도 그렇고 다른 코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스틸, 금속가루나 금속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지 형태로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건축의 내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벽에다가 돌가루, 금속가루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PVC, PP, 에폭시, 합성섬유, 각종 플라스틱 종류를 잘 결합을 해서 관상적으로 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 구조도 이렇게 자갈도 이렇게 가루 형태로 외국에서 수입한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섞어준다. 시멘트도 고급 염료를 통해서 싼 거 쓰면은 싸게 조작품이 나오고 고급스러운 거 쓰면 염료를 고급스럽게 시멘트가 나옵니다. 색깔을 이렇게 환상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시멘트를 복합적인 색깔을 만들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모래를 대신해서 그냥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섞어서 좀 더 이렇게 경화된 본드를 좀 섞어서 돌판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다만 그때는 좀 물에 좀 취약성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화제를 사용할 때 각종 모든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욕실용 그레이지용 상공이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이렇게 제가 방수제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물건을 붙일 때 하는데 변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가지고 하니까 아주 방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변형도 잘 안 되고 접착제로서 되게 좋더만요. 그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셔도 된다. 돌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좀 환상적인 색깔이면 돌가루하고 섞어서 모래도 좀 염색을 고급스럽게 한다면 그걸 섞어서 같이 비율별로 해서 하셔도 되고 거기다 각종 금속 가루라든지 금속 조각들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알갱이들을 만들어 섞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합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PVC, PP, 에폭시 각종 이런 것들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판이나 건축의 내장재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예 그냥 벽체로 만들어서 배달할 수도 있다. 원하는 크기만큼 재단하거나 이렇게 벽체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하는 식으로 타일도 되고요. 타일도 되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만든 제품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색을 갖다 환상적으로 입혀서 그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제 거에 해당합니다. 제 기술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철근 같은 데도 에폭시 코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부식을 안 되게 하는데 지금의 수도관, 주름관이라든지 각종 수도관을 에폭시 코팅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합성품질 같은 거나 아니면 PVC, PP로 그냥 코팅을 해서 팔아라. 저도 3M 방수 저렇게 딱 뿌려갖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수도관이 안 터지더만 매년 터졌거든요. 보면은 겨울에 추웠다 얼었다 갔다 아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매년 터졌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매년째 안 터지고 있어요. 저기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단가 봐요. 주름관이. 그래서 실처럼 쫙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호스도 실내 안쪽 바깥으로 안과 밖으로 코팅을 해서 팔아라. 그 부분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고압호스처럼 길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1m보다 2m, 3m 길수록 압이 세다. 노즐을 조절할 수 있다. 뭐 샤워기 헤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방호스 안에 그 제방식에 물을 빨아들일 때 양수기 구조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들어간 제 형태를 취하시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모타는 당연히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 모타,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고 저는 좀 더 굵은 선들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강력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선들이 기존의 어떤 들어오는 선보다 굵은 선, 로맥스, 도맥스 2.0이면 그거보다 몇 개를 더 같이 써가지고 정적인 동기이지만 전적인 동기만큼 그것도 강력하다. 그 방식을 써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전선보다 두껍게 구리선을 2개, 3개 이렇게 아까 그 모터 앞에서 증폭을 시켜주면 연결하는 전기선은 그것도 증폭된 힘이 들어. 원래는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해야지 강력한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승합이 되거든요. 예, 그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전체 전기선을 그렇게 승합된 구조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기존에 원래 전기가 원래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을 이렇게 승합 구조로 해서 구리선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승합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리선을 두께를 여러 개를 하면 승합 구조가 됩니다. 원래 전선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전선에는 지금 현재 있는 전선에게는 이렇게 승합 구조, 로맥스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 한꺼번에 넣는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한전에서 송전할 때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로맥스는 아니죠.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뭉쳐주는 여러 개를 로맥스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합해주는 구조를 승합 구조를 얘기하는. 그거는 아예 그 구리선을 갖다 좀 더 두텁게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선을 좀 더 두텁게 해주면 승합 구조가 됩니다. 그 방식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고 모터도 그런 식으로 배치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굵기가 서로 균일한 것을 같이 섞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피커 할 때도 얘기했죠. 굵기가 같은 것을 섞어갖고 노이즈를 줄여준다고 스피커 얘기할 때도 그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축에 이렇게 감아놓고 굵기가 같은 것을 이렇게 감아놓고 해가지고 노이즈를 줄이는 식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에폭시가 좀 비싸면 그냥 합성 섬유 이렇게 뭐 어떤 코팅을 할 때 에폭시가 비싸면 그냥 PVC, PP하고 합성 섬유하고 합성 섬유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로 코팅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에폭시 코팅을 하셔도 되고 에폭시에다가 좀 더 경도를 좀 강화시킨 제품을 PVC, PP 또는 뭐 저기 뭐 아크릴 해도 돼. 상관없어요. 비싸지만 일반 합성 섬유를 결합을 해가지고 좀 단단한 형태의 에폭시 수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폭시가 좀 세서 그래요. 그 부분 프로테지를 그냥 서로 섞어주는 거죠. 에폭시 가격이 세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 강한 그런 그 실리콘이 있어요. 열에 강한 그래서 그 보일러 연통 같은 데 쓰는데 그런 것은 좀 염색을 좀 좋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도 섞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실리콘을 섞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섞어줘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